첫 번째 데스킹 주제 지금부터 들어갈 텐데요. 여당 투톱의 파열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김강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집권 여당의 투톱인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추경 처리 결과를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며 갈등설에 휩싸였는데요. 발단은 지난 월요일 추미애 대표의 반토막 발언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야당의 반대로 공공 일자리의 핵심인 중앙직 공무원 일자리는 사실상 반토막이 되었습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까지 연계시키면서 추경의 발목을 잡았지만 결국 추경이 담고 있는 절박한 목적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추경 때문에 이것저것 다 양보한 입장에서는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과된 추경안에 대해 누더기니 반토막이니 하는 평가는 사실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난 2달간 원내대표단 전원이 문재인 정부의 제1공약인 일자리 추경 통과를 위해 치열한 협상의 전선에서 얻은 성과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모욕감마저 느낍니다. 네, 우원식 원내대표 반토막이란 표현이 상당히 거슬렸나 본데요. 자, 김강진 위원장. 예. 저 원내대표로서 저렇게 추경안 어렵게 통과시켰는데 저런 말 들으면 속 상하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일단 데스킹 제목을 두 대표 간의 파열음 이렇게 네. 잡으셨는데 파열음이 없다고 두 사람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일부러 파열음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보도가 나와서 그렇게 지적하실 줄 알았어요. 자, 일단 오늘은 네. 저희 김강진 위원장 간단히 준비한 게 파열음 아니라고 지적할 준비를 하고 나오셨군요. 예. 자, 우원식 원내대표 기분 상하겠죠? 일단은 반토막. 누가 그랬던지 간에. 그렇긴 하죠. 우원식 원내대표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근데 실제적으로 정확한 워딩을 좀 꼽아보자면 방금의 코멘트에도 나왔습니다만 추미애 대표는 중앙공무원의 직위가 늘어난 것이 반토막된 거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그리고 주어도 붙였습니다. 야당에게 네. 그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우원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실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아야 되는 것이 있는 네. 것이고 조정이 있는 것인데 그 조정의 과정에서 충분히 중앙직 공무원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지방직 공무원과 다른 예산들은 잘 살려냈다라고 하는 원내대표의 입장들은 충분히 소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반토막을 들은 것 같고 저렇게 서운하다고 표현했던 걸까요? 자, 이현숙 기자, 이것도 한번 짚어볼게요. 어찌됐건 간에 파열음이 난다 이런 보도 이후에 추미애 대표 측에서는 지금 김강진 위원장 지적한 대로 나는 분명히 주어를 야당이라고까지 표현했는데 왜 나한테 그래? 라고 좀 뻘쭘하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니다라는 표현을 했다면서요. 네, 그래서 실제로 추 대표 측에서도 처음에 우원식 원내대표 발언을 듣고 설마 이게 추 대표에게 하는 이야기인가 하다가 긴가민가 하다가 이게 지금 추 대표를 향한 이야기다라는 걸 듣고 오히려 아니 야당을 공격한 내용인데 왜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렇게 발끈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게 추미애 대표 측 반응이었습니다. 예, 추 대표 측이 이제 오해라고는 하는데요. 이제 추경 처리 과정을 되짚어보면 사실상 이 반토막이라는 얘기를 들은 게 우원식 원내대표가 좀 서운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당의 반대에도 이제 눈물까지 흘렸던 우 원내대표, 표결 당일까지도 발을 동동 굴러야 했었는데요. 당시 우 원내대표의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영상 다시 보니까 우원식 원내대표 심정 이해가 가는데요. 사실 추미애 대표를 두고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 그동안 야당 협조 구할 때도 다른 행보를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추경 결과에 대해서 조금은 머쓱한 상황이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많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일단 그리고 당시에 이제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간의 그 표결까지의 그런 과정,
움직임이 좀 대조가 돼서 좀 약간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한데요. 예, 그 당시에 우원식 원내대표님 방금 영상 보셨듯이 본회의장을 이렇게 휘젓고 다니면서 이제 야당 원내대표와 그 야당 의원들을 접촉하면서 이제 설득하는 모습을 보였던 반면에 추미애 대표가 이제 방금 영상 보셨지만 계속 자리에 앉아서 자리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이 사태를 좀 관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위터에 이제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기는 했는데요. 그 보면은 뭐 처음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글을 올리면서 사진을 올려놨고 장제원 의원 혼자 앉아 있다 이런 사진 그리고 또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라는 그런 여러 건의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저런 상황이 우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저기 동분서주 뛰어다니면서 네네. 의원 한 명이라도 끌어오려고 하는 상황인데 추미애 대표는 구경하듯이 저렇게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중계를 했기 때문에 저렇게 또 구설에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 뭐 국회 그 표결하는 그 직전에 본회의장 안에서 설득 과정에 얼마나 참여를 했냐라는 걸 두고 추미애 대표가 이제 주로 자리 밖을 좀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추 대표가 과연 추경 표결 과정까지 과연 결과에 대해서 할 말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자, 김관진 위원장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자, 원내대표랑 당대표랑 분명히 임무는 틀립니다. 근데 저런 상황에서 원내대표는 어쨌든 원내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저렇게 중재를 하고 뛰어다녀야 될 책임이 있는데 당대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런 상황에서는. 뭐 당대표마다의 차이점들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후에 오실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는 대표 시절에도 원내대표처럼 또 이렇게 역할들을 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대표로서의 역할들만 충실하게 해서 나중에 원내대표 간의 회담이 성사가 안 되면 네네. 이후에 대표 회담을 하자라고 하는 그렇기도 카드로 하죠, 예. 스스로가 남겨놓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찾아간다는 것도 좀 정상적이진 않은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 당의 의원들을 챙기는 일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같이 해줄 필요성은 있었겠다 이런 생각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원식 원내대표, 추미애 대표를 향해서 작심 발언한 게 아니냐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지 하루 만에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일부 언론이 대립이 있는 것,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에 좀 갈등이 있는 것으로 비춰진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건 그렇게 사실이 아닙니다. 이제 조금만 이렇게 눈치만 이상하면 엇박자 갈등이 있겠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제가 옛날에 추미애 대표 당대표 출마했을 때 거기 제가 상근 선거대책본부장을 한 적도 있어요. 예, 결국은 또 언론 탓을 하는 것 같은. 저희가 언론으로서 잘못을 했는지 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김관진 위원장, 우원식 원내대표가 추미애 대표와의 옛 인연까지 언급하면서 빨리 진화에 나서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정치적인 속사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과정에서. 뭐 결국은 당이 좀 갈라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언론의 그 이야기들이 있고 또 그 언론 등을 통해서 지지자들이 좀 불안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는 거다라는 생각을 이제 표명하신 것 같고요. 또 하나로 보면 사실은 원내대표와 당대표는 역할 자체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언론사에서도 현장에 기자분들이 쓰시는 것과 데스크에서 또 수정하는 것은 역할들이 차이점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같은 언론사를 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차이점으로 충분히 이쪽에서는 좀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저쪽엔 저런 얘기도 하는 것이 실제 당 운영에는 또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현수 기자, 오늘 두 투톱이 또 아침에 함께 자리하는 장면이 또 연출이 됐는데 근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아니었다. 이런 또 현장 기자 보고가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행사 자체는 매우 훈훈한 행사였습니다. 이제 상생을 위한 꽃달기 행사였는데요. 이제 그 투톱이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훈훈한 행사에 두 투톱의 모습은 조금 냉랭한 기류가 좀 역력했습니다. 근데 사실 당을 취재하다 보면 원내대표랑 당대표는 항상 좀 미묘한 긴장 관계에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의 영역들이 정해져 있지만 함께 이제 정치적인 약간 이해관계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기류가 다른 당도 사실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대표와 원내대표의 모습은 조금 출입 기자뿐만 아니라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본 기자로서도 좀 확실히 좀 달랐습니다. 우선 두 분이 눈을 전혀 마주치지 않았고요.
약간 저런 행사가 있게 되면 오랜만에 만나게 되면 인사도 하고 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전혀 담겨 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현장 기자도 좀 냉랭한 것 같다, 심상치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자, 두 사람 사이가 좀 심상치 않은 기류가 또 흐른다라고 또 저희가 이렇게 언론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강병기? 뭐 어떻게 보면 저희는 당 외에 있는 외부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우리 분석을 또 내볼 수 있지 외부자들이에요. 않습니까? 두 가지의 가능성이 좀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11조 원 규모의 그 추경이 통과가 됐으니까 이제 원내 지도부에서는 전국에 현수막을 걸어서 이제 이것을 좀 홍보를 하고 싶어 했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사실 추미애 대표 측에서는 26명의 의원이 불참을 한 상태에서 이 추경이 통과됐다라고 11조 원 규모다라고 이제 홍보를 하면 오히려 비난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조심스럽게 나왔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둘 사이에 좀 약간 앙금이 생긴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앙금이 아니라 그건 당내에 건전한 토론 내용 아닐까 모르겠네요. 네, 뭐 그렇게 또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두 번째 또 이유가 하나 더 덧붙이자면 방통위원을 누구를 지명하느냐, 누구를 이제 선정하느냐의 건을 두고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간에 약간 의견이 좀 달랐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이 방통위원을 선정하는 것은 뭐 원내대표가 주로 주도를 하는데 추미애 대표가 이제 공정성을 이유로 우원식 원내대표와 좀 다른 의견을 보여서 조금 다른 의견이 좀 갈라진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관진 위원장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추미애 대표 유독 최근에 인사 문제 갖고 불협화음이 좀 많이 지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외부로 다 흘러나오는데 앞서서 민주연구원장 문제도 그렇고 청와대 파견 행정관들 문제도 그렇고요. 지금 방통위원 선임 문제도 그런데 원래 이렇게 대선이 끝나고 큰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건 당대표 몫이야 그러고서 인선 갖고 그 지분을 얘기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 근데 그 문제와 지금 뭐 방통위원 문제는 좀 다른 측면인 것 같습니다. 방통위원은 그 전부터 지금 그렇죠. 있었던 그 전부터 문제인데요.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례적으로 원내대표가 혹은 관례적으로 미방위원회에서 이것을 주도해 왔었습니다. 그 말은 관례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의미를 정확하게 보자면 원래 당원 당규에는 당대표가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걸 통상적으로 위임해 줬었는데 추미애 대표가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매번 좀 삐그덕거린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오는 것은 뭐냐면 원리 원칙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 때입니다. 네. 당원 당규에 나와 있는 원칙대로 그게 당대표의 권한이면 당대표에게, 최고위원회 권한이면 최고위원에게, 중앙위원회는 중앙위원에게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당원 당규가 그렇게 있어도 안 그렇게 해왔는데 왜 그러냐? 혹시 속마음이 다른 게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합니다만 결과론적으로 다 봤을 때는 원칙을 그냥 준수하겠다. 본인 이제 판사 출신으로서 정치해왔던 그 스타일대로 나는 원칙에 맞게 하겠다. 그리고 이것이 누구에게 혹은 내 사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계속적으로 또 보여져 왔다고 보여집니다. 원칙에 맞게 하겠다라는 말이 관례랑 충돌을 빚을 가능성도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 오늘 지난 토요일에 본회의에 불참했던 의원 26명에 대해서 서명 경고를 하고 다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문제가 또 불거진 게 있었어요. 송영길 의원과 손혜원 의원이 김군자 할머니 빈소에서 엄지척 사진을 올렸다가 빈축을 샀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오늘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예. 이거는 어떻게 좀 돌파해 가거나 어떻게 해결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마 당의 입장에서는 굳이 다른 발언을 해서 이것을 확전시키는 것이 크게 도움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피해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당사자 두 분이 관련해서 사과의 말씀을 하셨고 또 원래 취지가 또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해명의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갈등까지는 아니라는 우원식 원내대표 하지만 추미애 대표와의 불협화음 여전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오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려고 오늘 방문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하여튼 검찰 법무개혁에 필요한 그 제도적인 뒷받침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는요, 여러 당이 각자 자기 이익을 사수합니다. 그래서 국회를 크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국민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원식 원내대표는 뒷받침 잘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추미애 대표는 정치권에 기대하지 말아라. 이 두 사람 말이 좀 다른데요.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일단 뭐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제 생각은 아무래도 이제 뭐 그런 분석이 나오는 건 이제 뒤끝이 아니냐 뭐 이런 두 우원식 원내대표와 추미애 대표 간의 이견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추미애 대표가 이제 그 속내를 조금 보인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내 지도부가 사실 야당의 반대가 있어도 밀고 나가는 게 여당 원내 지도부의 그 지도력이거든요. 이 지도력을 믿어주는 게 당대표의 그런 하나의 역할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도 추미애 대표가 모를 수는 없다라는 그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원식 원내대표의 그 능력을 좀 약간 너무 못 믿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조금 보세요? 다르게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사로 나왔을 때는 왜 이렇게 다르게 얘기했지 싶었는데 영상을 보면서 들으니까 아마 추미애 대표도 뭔가 협조를 안 하겠다. 국회에 우리 도움 기대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 최근에 추경철이나 여러 가지 지금 다당제 상황에서 사실상 국회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올 수 있고 반대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목소리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개혁에만 집중해라. 국민만 봐라.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죠. 뭐 앞으로 지나가면서 벌어지는 일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